3일 조성시효 진행합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순직해병,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째는 사무실 입주와 관련한 얘기고, 두 번째는 최해병 특검에서 다뤄질 사건의 주요 쟁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초 이제 그 사무실은 서초동 그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그 사거리에 있는 주유소 옆에 건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건물 이름이 서초 흰물결 빌딩인데, 이 건물의 3층에서 5층까지 쓰기로 이제 뭐 가계약까지 했었어요. 이 빌딩이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수사가 있었잖아요. 군검찰 중심으로. 그때 이제 특검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에 입주를 하기로 했다가, 최근 옮겨갔죠.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그 옆 건물인데요. 이게 옛날 그 정부 법무공단이 있었던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마침 비어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 한샘 빌딩인데요. 7층짜리인데 7층 전층을 다 특검이 쓰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지금 아직 예산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 특검에 이제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지금 자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씩 이제 액수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특검이 재량껏 쓰게 돼 있습니다. 뭐 사무실 임대료를 얼마 쓰든, 뭐 인건비를 얼마 쓰든, 수사비를 얼마 쓰든, 이건 전적으로 특검이 재량껏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이 또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뭐 알려진 대로 조은석 특검은 지금 예산이 155억, 민중기 김건희 특검에도 155억이 배정이 됐고요. 해병 특검, 최해병 특검은 그 절반인 7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수사 대상, 수사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은석 특검은 뭐 지금 역대 특검 최대 인원인 260명의 인원이 지금 수사 인력으로 지금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특검과 특검보 6명, 그래서 그렇게 7명, 그 다음에 검사 60명, 수사관 100명, 공무원 100명 해서 뭐 최대 267명이 특검 수사에 참여할 예정인데, 아직 그 인원이 뭐 다 찰지 안 찰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약 205명, 그래서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공무원 80명이죠. 그 다음에 최해병 특검은 가장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105명인데요. 검사 20명, 수사관 40명, 공무원 40명인데, 이 역시 인원들을 아직 지금 다 채우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특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인력을 동원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수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것이 사람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경쟁력이고, 그것이 또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어떤 수사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하죠.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큰 대형 사건을 말해서 특별수사팀, 특별취재팀이 형성됐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자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취재 내용, 취재 범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아주 특출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뭐 일당백이다, 뭐 그런 경우는 조금 또 예외적인 경우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수사력과 그 다음에 수사 내용, 수사 결과는 인력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면이 있다. 최대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577명인데요. 그래서 전체 388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최해병 특검으로 돌아가면, 애초 그래서 그 서초 흰물결 빌딩을 쓰려고 했다가 이 서초 한샘 빌딩으로 바뀐 이유가 돈 문제였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아직 자금이, 예산이 아직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돈이 없습니다, 당장. 근데 일단 건물에 입주를 하려니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초 흰물결 빌딩에서 한꺼번에 다 내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최해병 특검이 약 3개월간, 140일간 진행될 예정인데, 그동안에 쓸 비용을 한꺼번에 다 내라, 임대료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 다시 계약이 이제 깨진 거고요. 자, 서초 한샘 빌딩은, 그보다 좀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임대 조건도 그렇게 무리한, 한꺼번에 뭐 내라, 이런 요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지금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정돈 중에 청소도 하고 들어가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좀 비어져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계약금 4천만 원을 그럼 누가 됐느냐? 이명현 특검이 자비로 됐습니다. 이거 빨리 예산 집행이 돼야겠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김건희 특검은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의 그 정부 소유 그 사무실이죠. 12에서 14층 그 건물에 그걸 쓰기로 했고,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 건물을 선택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식적인 이유는 이제 보안이에요. 보안, 그 다음에 검찰 수사와 어떤 협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도 고려하고. 자, 이 최혜병 특검 지금 수사팀 구성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일단 군 검사 출신이 주축이고, 그 다음에 또 군 검찰에서 수사관을 했던 사람들, 과거 이명현 특검이 군 검찰관 시절에 벌였던 병력 비리 수사나 이런 데서 크게 활약을 했던 그런 검찰 수사관들도 일부 포함되고요. 또 공수처 검사들도 지금 합류할 예정이죠. 이대환, 차정현 검사, 이 사람들은 최혜병 사건 그 외압 의혹을 공수처에서 진행했었잖아요. 그 수사가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우선 인력 부족이 우선 크고요. 수사력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데, 어쨌든 이 두 검사, 공수처에서 최혜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그 두 검사가 합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사관들 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밑에 있던 그 수사관들 있잖아요. 해병대 수사관들. 이 최혜병 사건 초기에 열심히 수사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피해를 본 이 수사관들도 지금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해병대 수사관들이 또 합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6월 27일 날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이때 이제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핵심 인물이죠. 그동안에 함구하거나 침묵하거나 또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명현 특검 팀도 내일 재판에 직접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 대령 사건의 재판을 공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특검으로 이첩하는 문제, 이것을 이제 검토 중이고요. 특검법에 뭐든지 그러니까 수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었다는 그 수사 내용도 다 이첩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해서 그럼 그 재판도 그 공소 유지까지 특검이 이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대령 사건 재판도 특검이 지금 이제 이첩을 받을지 그걸 이제 검토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부당하게 보직 해임이 돼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이제 그것을 이제 취소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군검찰이 지금 이제 그 공소 유지 기능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특검팀이 인계를 하니까 그래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최혜병 특검은 어떻게 보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그런 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사실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보면 지금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 파헤쳐야 될 내용도 많고 수사 내용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가 지금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물론 김건희 특검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그 수사를 정권에서 막았기 때문에, 또 특검 출범도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수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이 최혜병 특검은 이 박정훈 대령 공판이 진행되는 바람에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 공판을 통해서. 그래서 비교적 다른 두 특검과는 달리 일찌감치, 말하자면 범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관련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이제 사법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최혜병 사건의 원인, 그 다음에 외압의 그 실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사람이 이제 최혜병 사건 책임자로 거론이 되잖아요. 실제로 책임자였고, 근데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이것이 이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